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에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 있는 거 잊지 마시고 10시간이라 9시로 바뀌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모닝 브리핑 때 계속 이 애플의 122평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와 맞물려서 금요일날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락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들이 미국 시장이 워낙 괜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치 1%만 빠져도 막 급락 같은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시장 위치를 봤을 때 그 정도 뭐 빠진다라고 해서 막 크게 뭔가 이상이 있고 그렇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122평을 이탈하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과연 그러한 이제 흐름적 이제 어떤 연결고리 이유 이런 것들을 오늘 함께 빅6의 어떤 위치와 매매적 관점 이런 것들과 같이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보기 전에 좀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면 일단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늘 이야기 드리죠. 과거의 데이터와 통계를 가지고 확률을 인지한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애플의 122평 이탈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얘 이탈이 다른 것들의 이탈을 끌어올 거라는 어떤 근거가 있겠죠. 뭐 그것들을 지금 자리에서 막 일일이 하나하나 다 꺼내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해 보면 일단 애플이라는 종목이 미국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전 세계에서도 시가총액 탑인 이유가 결국 본 종목이 이제 어떤 벌어내는 어닝에 대한 신뢰감이겠죠. 그리고 본 종목을 담고 있는 정말 수많은 ETF나 펀드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얘가 120평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애플을 매도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이제 왜냐면 현금을 확보하게 되니까 다른 종목을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인 이 이야기가 이해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펀드든지 이제 뭐 미국 시장에 어떤 ETF가 있다라고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삼성전자를 편입 안 하고는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애플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매도세가 더 많아서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수급 구조가 매수에서 매도로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얘는 쭉쭉쭉 빠지는데 다른 애들은 신나게 올라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틀이나 구조나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보다는 같이 밀려내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게다가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다 엮여 있잖아요. 하나하나 막 다 개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엮여 있고 ETF부터 뭐 옵션 선물, 근데 이렇게 하나의 고리가 흔들려 가지고 제일 큰 고리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점차 퉁퉁퉁 이런 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간단하게 멘트를 써 놓은 것만 해도 얘도 이탈. 게다가 얘는 제가 미리 예고해 놨죠. 지난번에 갭상승 장대 음봉 나올 때 뭐다? 이거 고점 패턴이다. 고점 패턴이다.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얘 지금 이탈. 얘 이탈할 거 예고해 놨고, 그 다음에 얘는 상승세기는 뭘 불러온다? 하락을 불러온다. 아마존 뭐 전고까지 갔지만 얘 쌍봉 나왔죠. 그리고 테슬라 어떻게 합니까? 반등해 가지고 목표치에 와 있는데 얘만 오버슈팅 했어요 지금. 얘만. 잘 보세요 얘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120평 이탈하고 일목까지 반등 후에 목표치 도달하고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빅6를 딱 봤을 때 테슬라 빼고는 다 하방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을 여전히 막연하게 매수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당연히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120평 지지가 생각보다 중요했는데 기존에는 이탈해서 양봉이었는데 이번에는 음봉으로 깨졌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은 결코 어떻게 좋은 흐름이 아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월요일 날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조가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을 막 갭은 좀 움직일지 몰라도 좌우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뭐 개파락 나와 가지고 장대 양봉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더 많았지 막 얘네 막 쫓아서 움직이진 않았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요소기 때문에 얘네들의 흔들림을 어떻게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모닝 브리핑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다 세세하게 드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위치 체크 정도, 방향성 체크 정도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것들을 저희 일일 가족 방송이나 이런 것 쪽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 실질적으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일일 가족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드리겠죠. 그러면 미국 시장을 생각했을 때 우리 시장을 대응할 때 물론 이제 어떤 완벽한 커플링은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조심해야 될 필요들은 점점 만들어진다. 특히나 반도체나 이런 쪽은 건드리기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거를 좀 더 인지할 수 있는 거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차트 보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애플입니다. 124불에서 198불까지 꽤 긴박하게 정말 하나의 기복 없이 추세로 쫙 올라왔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완벽한 흐름을 타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저는 어찌 되었거나 이때 당시에 이야기 드렸지만 이 올해 초에 저점 나왔다 매수 해 가지고 여기까지 노린다였고 이 위에는 말 그대로 깜냥을 가지신 분들의 몫인 거고 반대로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제가 매도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라인들은 어떻게 얼마든지 올라가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얼마다? 뻥 조금 더 보태면 99%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즉 155불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에 어찌되었거나 보여준 패턴으로는 계속 120평을 이탈해서 끌어올리고 했는데 이제는 22평을 저항받고 이탈해 있다라는 것은 본 종목은 좋지 않다. 만약에 정말 공격적으로 본 종목을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때 저점을 이탈 컷으로 매수는 해볼 수 있어요. 다만 목표가 일단 짧아요. 120평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왜? 아래 뻔히 155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갭으로 죽고 요 자리를 다시 깼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애플이 얻어맞고 있다. 물론 뭐 신제품 출시나 아니면 얘네들이 아직까지 벌어들이는 어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진 않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애플이라는 종목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혹은 빅식스 종목들은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얘네가 비싸지 않다라고 부인할 그럴 분들은 글쎄요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없다라고 봐요.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든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고 다만 내가 공격적으로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말 그대로 155불 라인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는 개인의 성향이겠죠. 저는 당연히 155불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제가 매도를 한 번이라도 언급했던 라인은 그 라인이 올 확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요. 안 오더라도. 다만 어떻게 근데 신규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자리에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가 완전히 방향을 바꾸려 그러면 이 185불 라인 요 라인을 올라타게 되면 방향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혹여 가더라도 어떻게 쌍봉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만 제가 아까 위치가 다르다고 했죠. 그 이유는 당연히 요것 때문입니다. 이봉이 발생을 하면서 얘의 반등의 목표치는 일목상단이었는데 얘를 갭으로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다? 그러면 얘는 일단 강한 거예요. 다른 지금 빅6 중에 제일 강한 겁니다. 심지어 고점을 돌파했었던 아마존이나 그런 애들보다 강한 거예요. 다만 어떻게 얘도 지금 이 280불이라는 이 자리를 쉽게 넘을 수 있을지는 막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야기 드린 거죠. 어떻게 여기 깨질 때 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 매도,
120평 요 구간 뒤질 때 어떻게 여기서 나온 사람들 여기서 들어가도 된다. 생신규는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장기로 갖고 가는 사람들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다시 물량 늘리면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결국은 검증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라인 같은 데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20평이 점점 올라와서 230불 라인 오는데 신규는 여기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본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들어가지 마시고 오던 말든 180불 라인 기다립니다. 얌마 180불 라인 오겠냐? 이전에 저 100불 라인 찍을 때도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내려오는 구간에서 130불에서 150불 라인에서 받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다들 콧방에 꼈죠. 똑같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매도한 사람이 여기서 받고 끌고 가는 구간이지 신규 생신규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실익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장기로 가져가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 여기서 매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매도해도 반만 하세요. 반만. 왜? 그냥 날아가면 그냥 움직이면 멘탈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쭉쭉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어찌 되었거나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마인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저기 하고 싶으시면 반만 꺾고서 다시 120평에 반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주수 늘리는 거죠. 계속 그렇게 주수 늘려가는 거예요.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어차피 매도 안 할 거니까 내가 1000주에서 1200주, 1200주에서 뭐 1250주, 1250주에서 1300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기술적 파동을 이용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고, 신규는 여기, 중요한 라인은 여기, 그 다음에 280불 넘는지는 상당히 중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벳 구글입니다. 본 종목은 상승세계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만드는 상승세계는 생각보다 패턴도 괜찮고 파동도 나름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상단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매도를 하셔도 다시 이 아래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야기 드리지만 상승세계는 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어떻게 내려온다. 지금 자리는 명백하게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매도를 치더라도 물려도 괜찮은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수를 관심 가질 이유가 없겠죠. 저는 매수는 별거 없습니다. 다시 115불 라인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구간 아니면 그 윗자리는 그냥 버려둔다, 끝.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8월 24일날 이 봉이 나왔을 때 이야기 드렸죠. 콕 찍어 가지고 이야기 드린 게 엔비디아는 고점이 나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반등했을 때는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에휴, 바보 같은 놈, 엔비디아가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의미 없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니까 그쵸, 돌파할 수도 있겠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확률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확률이 웬만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저에 대한 어떤 확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 말을 믿고서 매도한 사람은 어디서 잡느냐? 일단은 지금 이 370불에 만들어진 갭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라인까지는 적어도 내려오는 거예요. 과연 여기에서 딛고 또 움직이는가, 아니면 여기가 깨져서 갭을 메우는가. 오히려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이 갭이 깨져서 갭을 메우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아일랜드 갭이 생겨 있다라는 것은 얘만 깨지 않으면 계속 올라간다라는 관점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정말 초장기 상승을 위해서는 어떻게 이 갭들은 메워지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인지는 뭐 여기서까지 묻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갭 이론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이 구간에 다시 온다라고 그러면 시도해보는 정도이다. 지금 중간자리에서는 전혀 본 종목이 세상을 뒤집을 종목이라 하더라도 건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금일 패턴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다시 깨졌다, 이렇게 되면 쌍봉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죠.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다시 역으로 올라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쌍봉 패턴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는 갖고 있는 분들은 내줘야 되고, 근데 신규는 글쎄요. 신규는 패턴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122평 이렇게 올라올 때 요런 마디 별로 좋지 않아요. 아예 진짜 막 103불 이런 라인 예전에 마디죠. 이런 라인 오지 않으면 이 중간 자리에서는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을 흘려 보내야지 좀 더 좋은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한번 접어야 될 패턴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본 종목도 120평을 딛고 나서 목표치들을 달성을 했죠.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폭이 짧아서 그때도 이야기 드렸죠. 폭이 짧기 때문에 이 종목을 굳이 매수를 해야 될까는 조금 고민스럽다라고 했는데, 어찌되었거나 목표를 달성을 했고 다시 내려올 땐 120평 닿기가 좀 애매하죠. 저는 또다시 마디인 이 315불 라인 들어가서 이 저점 커스를 잡는다, 뭐 그 정도. 다만 얘는 뭐 진폭이 적기 때문에 글쎄요, 투자적 관점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지 단기 매매를 위해서는 좀 애매하다, 그런 분들은 여기 270불 280불 라인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어찌되었거나 얘도 그렇게 썩 좋은 패턴은 아니다. 목표치 딛고 바로 빠진 거기 때문에 힘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 쭉 보시다 보면 어떤 연유로 전체적으로 계속 지수의 120평을 기다리는지 아시겠죠. 다만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딱 보였다시피 여기 디딜 때는 그나마 어떤 폭이 보여요. 근데 지금 디디면 폭이 보입니까? 점점 낮아지죠. 그러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야, 잘 견딘다, 괜찮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저는 어찌되었거나 지금 이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막 거시경제의 어떤 이슈가 멱살 잡고서 쭉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우하향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로 오게 되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가스는 비싸다. 비싸요. 비싼 건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요런 관통봉을 만들어 냈거든요. 근데 다음날 이렇게 다시 깨는 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야기 드리죠. 겨울에 추울 것 같은데 수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은 왜 하방으로 보이지란 이런 생각. 단기로 보시게 되면 깼다가 잡아채고 깼다가 잡아채고 이런 방식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본 패턴은 무슨 패턴입니까? 원래 하락세기는 상승을 불러오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지쳐갈 때쯤 끝단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연결로 보면 재밌는 거, 연결로 보면 수렴이에요 또. 그러니 지금 본 가스라는 종목을 어떤 예전처럼 막 러시아 사태 때 그때 생각해 가지고 막 추세 보고 뭐하고 대박 바라고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이 구간 단위로 끊어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막 예전에 특히나 저 위에서 물려서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회복을 바라기에는 글쎄요,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이 2.876이라는 저 라인을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가스가 좀 버거워 보인다. 따라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핑퐁의 형태로 계속 단기 박스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다라 그러면 이번 10월물도 가져가시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일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이제 만기인데 이때 당시 이야기 드렸습니다. 올라온다고 매도 치지 말고 이거 쌍봉 형태로 다시 깨질 때만 쳐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민할 틈도 없이 안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상승 추세 계속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어디라고 그랬죠? 94불 라인까지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수해서 94불 라인까지 가도 되나요?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가져가실 분이 이제 와가지고 그 생각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에러죠. 이미 이때도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국내 증시랑 좀 연결해서 원래 대한유화를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을에 매수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8월 중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가지고 얘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가가 올라가면서 걔네들을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 관점을 가졌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은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 봤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짧게 끊고 나왔거든요. 어이씨 이거 아니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더 밀리긴 했어요. 많이 밀렸어요. 근데 저점을 땅 찍고 나서 쭉 올라오고 있죠. 갑자기 좀 생각이 나 가지고 아쉬움에 이야기를 드렸고, 다른 거 없이 저 94불 라인, 저 라인 매도를 보시는 분들은 저 라인을 어떤 방식으로 패턴을 만드는지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고 별 다를 거 없이 오늘 밤 9시 저와 라이브에서 만나시면 되겠고, 저희 카페 아시죠? 이미 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텐데 저희 카페에 가입해 두세요. 그러면 종목들도 계속 시그널 종목들 무료로 전량 나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 시황들 나가는 것들이 있고, 물론 이제 저희 가족이 되시면 좀 더 그 매일매일 같이 실시간으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하게 잘 되시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그렇죠. 그런 것조차도 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냉정하게는 한 달에 내가 그냥 눈 깜빡해서 손실 볼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보험, 안전판으로 이 정도 비용을 못 지불한다? 글쎄요. 뭐 이 정도 확률을 가지고 이 정도 방향성을 보게 되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어찌됐거나 오셔서 언제든지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고, 또 다음 주 기관차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